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시 언어의 기본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특히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정수와 정수끼리 연산을 하면 정수가 된다. 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연산자라고 했었죠. 5를 2로 나누면 2는 4, 나머지 1 구해줍니다. 그리고 더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똑같다, 같지 않다, 크기 비교하는 연산자, 그리고 not, and, or 논리 연산자, 그리고요 시 언어의 좀 특별한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의 것을, 그렇지 않다면 그 뒤의 것이 결과가 되는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시 언어에는 이것 말고도 아주 특별한 연산자들이 많은데요. 여기 일식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 그리고 복합 대입 연산자, 아주 중요한 캐스팅에 관련된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지 잠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fxy가 x 나누기 y 빼기 1로 정의되어 있을 때 x값과 y값을 입력받아서 fxy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가 변수의 값을 입력받을 때 scanf 함수 이용을 하죠. 자, scanf는 항상 입력하기 전에 무엇을 입력하라 라고 표시해 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 묻고 다음 scanf로 x의 값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는 y값 물어서 입력을 받겠죠. 다음, 자, 이 fxy 값을 구할 때 우리 변수명에는 괄호 열기, 닫기 쓸 수 없잖아요. 특수문자라고는 밑줄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fxy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네요. 그래서 fx를 변수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눗셈을 하니까 fx를 무슨 형으로? 실수형으로. 그 대신 x와 y는 정수형으로 한정했습니다. 자, 그럼 fx는 입력된 x를 y로 나누어서 그리고 빼기 1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받고 fx 구했고 다음, 자, 우리 printf 잘 보죠. 자, f 갈로 열거까지 찍고 그 다음에 뭐 찍습니까? 정수 안에 찍겠네요. x의 값. 콤마와 빈칸 찍고 정수한 게 y값. 그리고 갈로 닫고 는 다음에 소수 한 자리까지 %.1 lf는 fx값. 실수형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오타가 들어갔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x는 이라고 묻습니다. 여기 이것 때문이죠. 10행 때문에. 자, 여기에 내가 6 입력을 했고요. y에 4 오라고 쳤네. 4 엔터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결과가 수상합니다. 어떻게 수상한지 한번 볼게요. 아, 실행 화면이 날아갔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x는 물었을 때 6 입력했고요. y는 물었을 때 4 입력했습니다. 그렇다면 6 나누기 4 빼기 1 하면 우리 6 나누기 4는 2가 아니고 1.5죠. 1.5에서 1 빼면 0.5이겠습니다. 그러니까 fx에 들어가는 값은 0.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력 결과를 보니까 f6,4가 0.0으로 출력되었습니다. 틀렸죠? 컴퓨터가 계산을 틀리게 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왜 0.0이 나오냐 이거죠. 0.5가 나와야 되는데 0.0이 나오는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려운 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C 언어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볼게요. PPT 화면으로 왔습니다. 우리 C 언어는 줄여쓰기의 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줄임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복붙, 복사해서 붙여넣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 x는 x 빼기 1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거고요. 더 줄이면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봅니다. 자,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1 증가하고 싶어요. 자, 변수에 들어있는 값 1 증가하고 싶다 할 때 현재 x 변수에 14가 들어있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본다면 1 증가하면 15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변수의 내용이 얼마인지 프로그램 실행 결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상황에서 1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는 좌변, 우변이 같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대입 연산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오른쪽 식을 먼저 계산해서 어디에? 왼쪽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x에 14가 들어있으니까 14와 1을 더하면 15죠. 이걸 어디에 넣습니까? 왼쪽 변수에 대입하니까 x 변수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15로 바뀌는 거죠.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던 3이 들어있었다면 더하기해서 4가 들어갈 거고요. 5가 들어있었다면 6이 들어갈 거고 어떤 변수 값을 1 증가시키는 원리 내 변수의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다시 넣는 문장.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정말 자주 나타나는 문장이 바로 나 자신을 어떤 계산을 통해서 변신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변수를 1이 아니라 n만큼 증가시킨다.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내 총점이 90점이었는데 국어 점수 95점 더해야겠죠. 이렇게 뭔가를 더해갈 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x 변수에 n 값만큼 증가를 시키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 느낌 뭡니까? 원래 x 값에 얼마를 더해서 n을 더해서 다시 x에 넣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대입연산자 오른쪽 식을 먼저 계산하고 다음 왼쪽에 집어넣으면 x변수가 변하는 거죠.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값에다가 어떤 계산을 해서 다시 넣는 것. 그래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변신시키기 위해서 대입연산자 좌우로 같은 변수명이 2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변수명 x는 정말 짧잖아요. 근데 이 변수명이 길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total student, 총 학생 수다. 그러면 total student 어떻게 해요? 긴 변수명이 2번 나타나잖아요. C 언어는 이게 싫은 거예요. 2번 왜 써? 내가 귀찮게. 그래서 줄여 쓰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았는 거 어떤 변수를 변신시킬 때 대입연산자 좌우로 2번 나타나고요. 이만큼 더하거나 이만큼 빼거나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더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내가 변수명을 2번 쓰기 귀찮은 거예요. 안 쓰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안 쓰게 되면 컴파일러가 그냥 플러스 무슨 값을 대입시켜 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안 쓰는 대신에 이 플러스 연산자를 대입 연산자 앞에 갖다 줍니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네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 덧셈 하는 거,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곱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줄여 쓰는 귀재죠, 정말.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있는데, 자, 이 대입문은 무엇을 줄여 쓴 거다? 자, A라는 변수가 대입 연산자 앞뒤로 2번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뒤에 거, 자, 여기 이 식은, 이 대입문은 대입문은 오른쪽에 A가 2번 나타나니까 A는 A 곱하기 괄호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죠? 학생들이 실수로 어떻게 나는 이런 문장을 쓰려고 하는데 A를 내가 왜 2번 써? 한 번만 쓰고 곱하기를 앞으로 당겨서 2 더하기 B로 써야지 했다면 A에는 틀린 값이 들어가겠습니다. 왜일까요? 곱셈이 먼저입니까? 덧셈이 먼저입니까? 괄호가 없으면 곱셈을 먼저 하죠. 곱셈을 먼저 하고 B를 더한 거랑 2개를 더하고 A를 곱한 거랑 값이 틀리죠. 그래서 대입, 복합 대입의 원리는 무엇이다? 오른쪽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줄이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아주 가끔 실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줄여봅니다. C 언어의 아주 특별한 연산자. 자, 변수의 값을 일정가 시킬 때 우리가 2번 쓰기 싫어. 플러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일정가 시키는 거 정말 많아요. 남학생 수를 구하세요. 0명이었는데 1명, 2명, 3명, 4명 어떻게 일씩 늘어나죠.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교 수 이렇게 하면 또 0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시키는 게 정말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 쓴 걸로도 만족 못하겠다. 더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뿔뿔. 이거 진짜 편합니다. 한번 배우면 평생 간다는 뿔뿔 연산자입니다. 그렇다면 빼기 1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 빼주세요 입니다. 아주 쉽죠? 앞으로 계속 쭉 쓰기 바랍니다. 자, 근데 조심할 거가 있는데 증감 연산자 위치가 앞뒤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만 있잖아요. 자주 쓰는 거는 뒤에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가요? 틀립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뿔뿔이 앞에 있다면 일단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러니까 일단 변수 값을 1 증가시킨 후에 그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거고 뿔뿔이 뒤에 있다면 일단은 그냥 이 변수 값 그대로 써. 그리고 나서 1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x에 5 넣어주세요. 5 대입됐습니다. 다음 뿔뿔이 뒤에 있죠. 그렇다면 이 y의 변수에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뿔뿔이 뒤에 있으니까 현재 x값 5잖아요. 5를 y에 넣고 그 다음 x를 6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 x에는 6 들었네, y에는 5 들었네 이렇게 출력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x에 5 넣고 뿔뿔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다면 1 증가부터 시키고
이때의 x 값을 y에 넣으니까 y 변수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6이 들어갑니다. 얘를 실행하게 되면 x에는 6 들어있고 y에도 6 들어있네. 결과 틀리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틀립니다. 자, 요것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리지 않게 생각하는 방법. 자, 내가 코딩할 때 헷갈린다면 이렇게 안 쓰면 돼요. 그냥 나는 줄이지 않고 다 쓰는 거죠. 자, 뿔뿔이 뒤에 있으면 x 일정가시키는 문장을 이 문장 뒤에 써주면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썼네요. 다시요. 자, 뿔뿔이 뒤에 있으면 원래 문장은 뿔뿔을 빼고 적어주면 됩니다. y는 x. 그리고 이 문장 뒤에 x를 일정가시키는 문장을 적고요. 뿔뿔이 앞에 있다면 일증가시키는 문장을 먼저 적고 뒤에 대의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x에 5가 들어있으니까 y에 5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x를 먼저 일증가시키고 집어넣으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쓰되 남이 적어놓은 코드를 보고는 이해할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빨갛게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 언어 처음 배우면서 이거 모르고는 앞으로 코딩 못해 갑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컴퓨터는 끼리끼리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코끼리가 나올 거예요. 자, 끼리끼리만 계산한다. 무슨 얘기? 자, 우리 엄마 아빠 두 사람이 결혼하면 누가 태어나요? 사람인 내가 태어나죠. 자, 사람 결혼해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말은 우리 시 언어에서는 정수와 정수를 나누면 계산 결과가 얼마일까요? 헐 3입니다. 자, 우리 초, 중, 고 계속해서 7 나누기는 얼마다? 3.5죠. 아니요. 시 언어에서는 3입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유가 이겁니다. 자, 컴퓨터는 끼리끼리만 계산해 줍니다. 무슨 얘기? 같은 자료형끼리만 연산을 해서 연산 결과도 같은 자료형이게 해준다 이겁니다. 자, 정수형 나눗셈을 했으니까 계산 결과도 정수형이어야 되네. 우리가 알고 있는 3.5가 아니라 정수 부분 3만 계산 결과가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C 언어에서는 그래요. 뭐 파이썬 같은 데서는 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3 더하기 2.5 이렇게 수식을 썼으면 어떻게 하지? 두 개의 자료형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컴파일러, 뭔지 모르면 큰일입니다.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한다고 했죠. 컴파일러가 우리 프로그램을 다 기계어로 바뀌어주는데 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통일시켜 줍니다. 어떻게 통일해 주지? 이거죠. 자,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주는 건 누가? 컴파일러가 해주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12.3 있을 때 통일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정수형으로, 둘 다 실수형으로. 자, 둘 다 정수형으로 변환한다면 12.3을 12로 정수로. 그래서 결과가 정수형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둘 다 더블형으로 실수값으로 변환해서 13.3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 여러분은 분명히 통일을 시킬 때 1번으로 할까요? 2번으로 할까요? 하면 2라고 답할 겁니다. 그죠? 왜요? 실수를 정수로 바꾸다 보면 0.3만큼의 오차가 발생하죠. 우리가 계산할 때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통일해주는 규칙은 가능한 오차가 없도록 큰 자료형으로
동일한다 이겁니다. 메모리 크기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큰 것으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 있고 마이너스 1000에서 양수 1000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 있다면 누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큰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자 1바이트 차지하고요. 다음 인트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메모리 차지하는 만큼 또 더 크기 때문에 쉽게 구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자료형이 되죠. 그러니까 정수하고 실수하고 섞어 놓으면 큰 자료형 더블형으로 변환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넌센스 퀴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코끼리가 하나가 있고 왼쪽에 냉장고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큰 코끼리를 이렇게 작은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뭘까요? 아, 나는 대학 시절에 이거 맞췄답니다. 우리 공대생들이 조금 무미건조하죠. 이렇게요. 1. 냉장고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넣는다. 3. 냉장고 문을 닫는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서 정말 놀 게 많지만 우리 라떼인가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스마트폰 같은 거 없었죠. 휴대폰도 아예 없었으니까 이런 넌센스 퀴즈 같은 거 책에서도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했답니다. 자, 1번, 2번, 3번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게 코끼리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 연다, 넣는다, 닫는다. 어떻게든 넣었죠. 자, 이 큰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실제로 넣을 수 있다 없다? 못 넣죠. 근데 우리는 꼭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넣을까요? 코끼리 미안해.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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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냉장고 사이즈만큼만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싹둑 싹둑 자른다 라고 했죠. 학대한다고 잡혀가려나? 자, 이런 경우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내가 수식을 적었는데 그리고 대인문에 넣었는데 이 수식 결과값이 W형으로 큰 자료형이고 왼쪽의 변수가 정수형으로 작은 자료형이에요. 대인문은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죠. 큰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싹둑 자른다고요. 소수 부분 싹둑 잘라버리고 A주에는 13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큰 자료형 값을 작은 자료형 변수에 저장하려고 하다 보면 경고가 발생합니다.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워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워닝도 사실은 다 없애야 됩니다. 자, 어떤 워닝이 생기느냐? 컴파일러가 딱 보니까 너 큰 자료형을 왼쪽에 넣잖아? .5 날아가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오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오류까지 없애려면 사실 이렇게 모르고 실수로 0.5를 날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대로 알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는 거야 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컴파일러가 워닝 안 내게. 그 방법이 뭐냐면 이거 처음 보죠. 강제로 이거 있잖아. 정수로 바꿔줘 라는 겁니다. 아예 정수형으로 바꿔서 놓으니까 정수형과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경고 안 생기겠죠.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나는 소수점 이하 별로 의미가 없어. 소수점 이하를 날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실수형 변수 값을 정수형 변수에 넣는 겁니다. 이것도 코딩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거 자세히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강제형 변환, 타입캐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앞으로도 쭉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썸에 총 판매 실적 410개를 팔았나 봐요. 근데 4명이서 410개를 팔았나 봐요. 그러면 평균 몇 개 팔았을까요? 라면 썸 나누기 n 하면 되겠죠. 그런데 둘 다 정수형이죠. 계산 결과 얼마입니까? 102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102가 아니고 얼마예요? 102.5죠. 0.5 날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판매 실적에서 0.5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사장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 이 0.5를 살려야 된다. 나는 무조건 0.5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0.5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요것이 바로 좀 전에 조금 됐다 그죠? fxy는 x 나누기 y였던가? 예, x 나누기 y 빼기 1에서 답이 이상하게 나온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102를 102.5로 만드는 방법. 자, 우리 숫자라면 그냥 상수라면 410 나누기 4.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410.0 나누기 4.0 하면 실수 나누기 실수 내서 102.5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네. 그런데 지금처럼 값이 아니라 변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한다면 n.0 컴파일러가 오류 내겠죠. sum.0 never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컴파일러에게 야, 여기 형 좀 바꿔줘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그 연예인들이 드라마에 어떤 역할에 캐스팅되었다라는 말 많이 쓰죠. 예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송중기가 유시진 대희 역할에 캐스팅되어서 엄청나게 인기 끌었잖아요. 자, 항상 송중기가 항상 유시진 대희가 아니고 그 드라마를 찍을 때만 유시진 대희처럼 멋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더 멋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 드라마 찍을 때만 유시진이고 또 다른 드라마를 찍으면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고 캐스팅된 상태에서 드라마 찍을 때만 변하는 거죠. 바로 그 캐스팅의 캐스트입니다. 자, 자료형의 종류를 강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sum하고 n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무조건 실수형 돼. 자, n 너 여기서 무조건 실수형이 돼. 이게 바로 typecast operator라고 합니다. 강제형 변환 연산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412, 410.0이 되는 겁니다. 언제만 이 순간에만 이 수식을 떠나고 나면 원래대로의 정수형으로 돌아옵니다. 자, n 역시 정수사에서 4.0으로 바뀌죠. 그러면 실수 나누기 실수는 계산 결과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x 나누기 y의 문제 새끼는 것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감이 오죠. 자, 지금까지 했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문장은 어떤 의미? 변수 선언이죠. 나 정수형 변수야. 메모리 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확보해 줘. 선언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배운 거 typecast operator는 반드시 괄호 열고 닫고가 필요합니다. 아, 이거는 형 변환하는 거구나. 이 순간에만 위에가 인트라 조금 헷갈리겠다 그죠? 이게 더블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아니면 이거를 더블로 바꿔줬다면 이 순간만 더블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다음 x는 10, y는 4인데 더블형으로 선언한 div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캐스팅하는 거네. 근데 뒤에 괄호가 있어요. 여기는 괄호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div에 얼마 들어갈까요? 요거 아주 중요한 오늘 배운 내용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대인문은 순서가 있다. 무엇부터 합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부터 계산합니다. 그것도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거 먼저 하겠죠. x는 10, y는 4인데 10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2.5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2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다. 자, 결국
요 수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블로 바꿔주세요. 2를. 자, 2를 더블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2.0입니다. 그래서 2.0을 div에 넣어봐야 2.0만 들어가네요. 내가 원하는 거는 2.5.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x를 더블로 바꾸어 주고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하나라도 더블형이면 둘 다 더블형이 되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2.5가 div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할게요. 좀 이따가 보여줄 내용인데 미리 나왔네요. 자, int형 변수가 있습니다. int형 result라고 해볼게요. 근데 더블 x 나누기 y를 하게 되면 result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자, x는 현재 정수 10이죠. 그런데 더블로 캐스팅 했으니까 10.0 나누기 y는 정수 4. 그렇다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주나요? 둘 다 통일, 큰 자료형, 실수형으로. 그러면 계산 결과는 2.5. 그런데 result에는 무슨 형이다? int형이죠. 코끼리 싹둑 미안해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result에 얼마 들어가요? 2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괄호를 사용한 것도 주의해야 되고 아무리 내가 실수형 값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입되는 변수가 실수형이 아니면 또 실수가 안 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공부하기 정리해 놓은 거 표시해 두고요. 4번. 자, 썸을 0.95로 곱해서 왼쪽에 대입하는데 어머나 이거 뭔가요? 캐스팅하는 거다, 그죠? 자, 세일즈가 지금 위에 자료형이 안 나오지만 인트형인데 나는 여기다가 갑자기 더블로 캐스팅해서 실수값을 저장하고 싶다 이거죠. 이건 내 생각이고요. C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산 결과를 왼쪽 변수에 넣죠. 누가 중요해요? 이 변수의 메모리 크기가 자, 냉장고 크기가 이만했다가 코끼리 넣어야 되니까 이만해지고 다시 작아지고 그럴 바에야 코끼리 자를 필요가 전혀 없죠. 변수의 크기는 메모리 크기는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입캐스트는 변수, 대입 연산자 왼쪽 변수에는 못 써요. 값이 사용되는 곳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랑 의미가 틀리죠. 여기는 변수 기억 장소 left value 옛날 거 생각해 봅니다. 오른쪽에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라 했습니다. r value, right value라 했죠. 그러니까 썸 값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블로 캐스팅해서 쓸 수 있는 거지. 메모리 변수 크기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류. 다음 최대 난관입니다. 5번은 참고로 얘기해 볼게요. CH에는 CH 캐릭터 변수 문자 A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CH와 2를 더합니다. 문자와 2를 더할 수 있다 없다. 자, 문자 A와 2를 여러분이라면 상상도 안 되죠. 그러나 컴퓨터 입장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컴퓨터 입장에서 이 문자는 코드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ASCII 코드. 알파벳 A의 ASCII 코드는 65예요. 자, 플러스 연산자 좌우로 자료형이 틀리죠. 통일시킵니다. 누가 더 커요? 인트형이 더 큽니까? 캐릭터형이 더 큽니까? 인트형이 큽니다. 그러면 인트로 통일된다? A가 65로 변환이 되어서 65 더하기 2 하면
67이 되죠. 다음, 자, 계산했습니다. 어디에 넣습니까? CH에 넣겠죠. 근데 CH가 무슨 형이에요? 문자형이죠. 자, 67은 알파벳 누구의 코드 값일까요? 우리 알파벳 코드는 A, B, C, D, E, F, G 순서대로 1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67은 알파벳 C의 코드네. 그래서 CH에는 누가 저장된다? 알파벳 C가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CH보다 두 개 뒤의 문자, 알파벳 A보다 두 개 뒤의 문자는 C죠.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앞면 있죠? 처음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했던 코드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x, y 입력받아서 fx9에서 출력을 했는데 왜 0이냐고요. 그죠? 이거 왜 0.0이에요? 아,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답이 0.5인데 왜 0.0이냐고. 그래서 잘못된 거죠. 결과가 이상해요. 왜? 이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어디를 고쳐야 될지 파파팍 떠오르죠. x 6, y 4. 얼마입니까? 계산 결과 1.5가 아니라 1입니다. 1 빼기라면 0이네. 근데 이 0이 어떤 변수에 W형 변수에 들어가죠. 고로 0.0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x값 6, y값 4일 때 결과 0.0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0.0이 아니죠. 0.5예요. 얘들 당황하나 봐. 당황해가지고 지금 눈알이 동글동글하게 떠졌네요. 0.0이 아니라 0.5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군데 꽂히면 되죠. 각자 생각하는 위치가 다른가요? 편하게 여기다가 더블형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해주거나 아니면 나는 두 개 다 해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C코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뭐로 두 번이나 하겠어요? 더블 X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슬라이드에 사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주의할 내용들이 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제어문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게 차례대로 밑으로만 쭉 실행이 되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훌쩍 또는 다시 뱅글뱅글 이렇게 실행 순서가 다양하게 변합니다. 실행 순서를 변경시키는 문장을 제어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 if 문입니다. 다음 시간엔 드디어 우리가 프로그래밍 수준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훅 가게 올라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